네, 자, 저희 오전에 했었던 거 잠깐 리뷰 좀 하고요. 그리고 오후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전에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텍스트를 파일에다 작성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는 우선 파일을 오픈한다. 그럼 오픈한 객체가 있겠죠. 그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쓰기를 할 때는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write가 다 끝났을 때는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어,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오픈을 하셨으면은요, 오픈된 객체는 반드시 클로즈를 해주셔야 돼요. 예, 클로즈를 하지 않게 되면, 열려진 파일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기 때문에 오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듈에서 파일을 오픈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리드로만 오픈하고 있어도요. 다른 모듈에서는 얘를 쓰기 모드로 오픈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이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클로즈를 해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게 또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픈하는 코드와 클로즈하는 코드 사이에 이 안에서 그 사이에서 작성하는 코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할 코드들은 많겠죠. 그래서 보통 그 클로즈를 먼저 작성을 하지 않으면 오픈한 다음에 라이트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클로즈를 호출하는 걸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먼저 호출하고 클로즈를 먼저 그냥 바로 호출한 다음에 그다음 중간에 다른 코드들을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그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그래서 그 클로즈를 호출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은 텍스트 셀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점점점 as 점점점 with as 구문이 있어요. with as 구문을 사용을 하시면 여기에서는 파일 오픈하는 코드를 with에다 쓰시면 되고요. as 다음에는 여기는 그 변수를 선언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변수 선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with에서 호출한 함수를 as 뒤쪽에 있는 변수에다 할당을 해줘요. 그리고 이 선언된 변수에 그 close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변수에서 변수에서 close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그런 문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오픈하잖아요. 오픈해서 그 결과를 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오픈을 하고요. as 다음에 변수를 써주시면, 여기서 선언된 변수의 close 메서드는 자동으로 호출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with as 구문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open, 그 다음에 as f. 여기 안에서 코드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하실 때에는 줘야 될 게 있죠. 파일 이름을 주셔야 돼요. 우리 만들었던 파일을 그대로 사용해 볼까요? hello.txt라고 하는 파일 그대로 사용할게요. 여기에서는 모듈을 이번에는 append tex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t라고 주면은요. 이거는 어떤 모드로 한 거냐면 append 추가 모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쓰기 모드 중에서 추가 모드란 뜻이고 쓸 때는 뭘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텍스트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append 텍스트 모드로 파일을 오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A하고 T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는 생략해도 돼요. 뭘 생략해도 될까요? 텍스트, 맞아요. 텍스트라고 하는 건 생략해도 됩니다. 제가 T는 텍스트 읽기 쓰기는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T가 기본 값이기 때문에 T는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어펜드는 생략하시면 안 되겠죠. 어펜드 생략하시면 리드가 돼버립니다. 리드가 돼버리고. 자, 어펜드 모드이기 때문에 기존 파일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파일이 지워지지는 않고요. 기존 파일의 뒤쪽에다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어떤 내용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그럼 F 점 추가를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write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F점, right. 이렇게. 줄바꿈을 넣어줄게요. 한 줄씩 출력할 때마다 줄바꿈, 이렇게 줄바꿈 넣어주고요. 뭐 아무 의미 없지만,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요, 오픈을 했죠? 라이트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f.close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파일을 읽을 때든 아니면 파일을 write 할 때든 with, as 구문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블록 안에서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그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죠. 자,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시면 오전에 아마 여기까지 작성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 뒤쪽에 방금 우리가 작성한 문장 두 개의 문장이 더 추가가 됐죠. 이게 어펜드 모드입니다. 어펜드 텍스트 모드라는 의미. 만약에 여기를 W라고 했으면 기존 내용이 싹 지워져 버리고요. 새로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append라고 하시게 되면 기존 내용, 여기까지가 기존 내용이죠. 기존 내용 그대로 남겨두고 그 뒤쪽에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해요. 이게 append 모드예요. 되셨습니까? 이거 또 한 번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실행하면 똑같은 문장이 한 번 더 들어가요. 한 번씩 더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파일 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희가 해봤어요. 오픈을 직접 호출하고, write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lose를 하는 방식으로 해봤고요. W라는 모드도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with, as 구문을 이용해서 파일 오픈한 거를 이 as 오른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as 오른쪽의 변수에다가 오픈한 결과를 변수 여기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변수 이름에서 write, 뭐 read 같은 경우에는 read 그런 메서드들을 호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close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파일 읽기를 할게요. 파일 읽기. 리드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리드를 하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순서는 어떻게 한다? 우선 파일을 연다.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에서 읽는다. 어, 파일에서 내용 읽기. 다 읽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파일을 닫는다.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열기를 하실 때는 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읽기를 하실 때는 read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read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read들 중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닫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close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ith as 구문을 이용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with, 그 다음에 as, 그 다음 변수.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구문을 사용하면 클로즈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클로즈 메서드는 자동으로 호출돼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호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만들어진 파일이 있죠.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with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오픈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은 hello.txt.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드를 생략하셔도 돼요. as f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hello.txt 파일을 hello.txt 파일을 무슨 모드로? with r이죠. with 그다음에 text with text 모드로 열었다.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read text 모드로 열어서 그 연 결과를 오픈한 결과를 무슨 변수에다 저장했다? 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read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모두 안 줘도 되고요. t도 기본값이기 때문에 모두를 주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f 점 해보시면 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read는 한 글자씩 읽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ead line은 한 줄씩 읽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읽어드리, 우리, 읽어드리게 되면 그 내용을 변수에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한 내용을 출력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볼까요? 한 줄밖에는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뭐냐면 hello.txt 파일을 오픈해서 변수 f에다 저장을 했고 변수 f에서 메서드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라인 한 줄, 그러니까 줄바꿈이 있겠죠. 줄바꿈이 있는 한 줄까지만 읽어서 읽은 내용을 라인에다 저장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을 출력을 한 겁니다. 지금은 리드 라인을 한 번밖에 호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읽은 거는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밖에 없죠. 만약에 똑같은 코드를 한 번 더 반복을 해볼까요? line f.read line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을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줄도 읽었죠. 지금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read line은 요렇게 한 줄을 읽은 거예요. 요렇게 한 줄을. 그거를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리드 라인을 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다음 줄부터 또 한 줄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제가 질문 드릴까요? 여기 왜 이렇게 빈 줄이 하나씩 있을까요? 한 줄 읽고 한 줄 출력하고 한 줄 읽고 한 줄 출력했는데 빈 줄이 왜 있을까요? 빈 줄이 왜 있냐면 우리가 라이트를 할 때 요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넣었어요? 백슬래시 n 줄바꿈을 여기다 넣었죠. 그러니까 한 줄을 읽었다는 얘기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줄바꿈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프린트 함수는 프린트 함수는요.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에 무조건 줄바꿈을 또 넣어주죠. 그러니까 파일에서 읽은 한 줄에 제일 끝에 줄바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줄바꿈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빈 줄이 하나가 더 출력이 되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두 번째 줄을 읽었죠. 두 번째 줄을 읽으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안녕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 뒤에 줄바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가 줄바꿈까지 출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줄바꿈을 한 번 더 넣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빈 줄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한 줄을 읽었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매 줄마다 이렇게 백슬래시 n이라고 하는 줄바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줄바꿈을 제거해서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거해서 출력하고 싶으시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스트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오전에 공부했었죠.
스트립은 문자열의 왼쪽, 오른쪽에 쓸데없는 공백들을 제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백의 종류에는 빈칸, 스페이스, 탭, 줄바꿈, 이거 전부 다 공백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스페이스바를 입력해서 만들어진 공백들이나 탭을 입력해서 만들어진 공백들이나 줄바꿈, 엔터를 쳐가지고 넣은 것들도 전부 다 공백이에요. 그런 모든 공백들을 문자열의 앞과 끝에 있는 모든 공백들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스트립입니다.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 어때요? 빈줄이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줄을 읽었고요. 읽은 줄에는 줄바꿈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줄바꿈을 제거하고 프린트를 하니까 줄바꿈이 없는 상태까지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는 커서를 밑으로 내려주죠. 그 다음 프린트 할 때 밑에 줄에서부터 출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스트립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파일에 몇 줄이 있을지 모르죠. 그죠? 음.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열었을 때 그 텍스트 파일에 몇 개의 라인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보통 리드를 할 때는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읽어드리는 동작을 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겠죠. 그죠? 네. 그럴 때는 무엇을 이용하실 수 있냐면 반복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for in 구문에서 for 우리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이 for in 아닌가요? in 다음에 interrupt을 사용하죠. 그죠?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와 같은 이 반복 가능한 객체를 in 다음에 써주고 여기서 꺼낸 값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여기다 선언하시면 되죠. 그죠? 이 for in 구문에서 파일, 스트림, 객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for in 구문에서 파일 객체를 사용하실 때는요. 리드 라인이나 리드 메서드를 호출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드 라인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드를 만들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파일 오픈을 먼저 할게요. with 오픈을 하셔야 돼요. 오픈하시고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픈한 거를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해야 되니까 as 하고서 단수 이름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뭘 주시면 되냐면 반복문 쓰시면 돼요. in 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f는 위에서 선언한 변수를 의미를 하고요. f라고 하는 변수는 파일 오픈한 객체예요. 파일 오픈을 한 객체고요. for in 구문에서는 파일에서 read 라인을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파일에서 read 라인을 호출해서요. 그 호출한 결과를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줘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라인만 출력을 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출력이 되죠. 첫 번째 줄 출력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출력했죠. 세 번째 줄 출력했죠. 네 번째 줄 출력하고 다섯 번째 줄 출력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출력하고 반복문이 끝난 거예요.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열려진 파일의 클로즈는 마찬가지로
그 자동으로 클로즈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도 각 줄마다 빈 줄이 한 줄씩 더 출력이 되는 이유는 각 줄 끝에는 줄바꿈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인, 점, 스트립이라고 하시면 네, 필요 없는 줄바꿈 없이 그 내용들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얘는 hello.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파일 객체에서 파일 스트림 객체에서 한 줄씩 그러니까 줄바꿈 한 줄씩 어, 한 줄씩 언제까지 파일 끝까지 읽기를 하는 거예요. 폼은.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를 출력을 한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 파일 쓰기를 하실 때는 파일을 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 줄씩 write 이렇게 한 줄씩 write를 해 나가면 일반적으로 파일 write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read를 하실 때에는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with as 구문으로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반복문 쓰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줄씩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한 줄씩. 그러니까 줄바꿈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줄씩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처리들을 하실 수가 있으죠. 네, 혹시 이렇게 해서 파일 읽기 그리고 파일 쓰기를 전부 다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라인 수를 세야 되겠죠. 필요한 게 세 번째 라인만 필요하다 그러면 반복할 때 얘를 읽고 세 번째 읽은 것만 출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읽은 거는 이거 출력하지 않고 넘어가고, 두 번째 읽은 것도 출력하지 않고 넘어가고, 세 번째 읽은 것만 출력하면 그게 세 번째 읽은 거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파일을 읽었을 때 파일의 제일 위쪽에 있는 몇 개 라인을 읽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읽은 데이터들을 따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read 호출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read 라인을 또 한 번 하시면 그냥 두 번째 라인 읽는 거예요. 첫 번째 라인 읽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두 번째 라인을 읽게 됩니다. 두 번째 라인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문은 여기서 넣으시면 돼요. 반복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프린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수를 뭐 세는 방법이 있겠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따가 제가 연습 문제 드릴 때 아마 그런 게 필요하실 겁니다. 네,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네. 네, 그 위에 라인 정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요?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위에 정의되어 있어 그 라인 쓴 거 같은데. 아니요. 호인 구문에서 여기가 변수 선언하는 자리 아닌가요? 근데 이름을 바꾸면은 마지막 줄만 계속 출력. 여기를 x라고 하면 네.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x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변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호인 구문에서 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변수 선언하는 거죠. 변수는 무슨 용도로 사용해요? 뒤쪽에 있는 이터러블에서 첫 번째 원수 꺼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꺼냈을 때, 세 번째 원소를 꺼냈을 때, 그 원소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아닌가요?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를 라인이라고 했던 거는 얘가 파일 객체고, for in 구문에서
파일 객체가 해주는 역할은 리드 라인을 호출하기 때문에 리드 라인, 여기를 라인이라고 변수 이름을 썼던 것 뿐이에요. 여기 있는 변수 이름을 여기서 똑같이 써줘야죠. 여기는 X라고 해놓고 여기는 라인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라인을 출력하겠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고 다른 파일은 어, 바이너리 파일 같은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단위로 읽거나, 그죠? 바이트 단위로 읽거나 아니면은 그 바이트 더미로, 뭐 예를 들어서 1024 바이트 한꺼번에 읽는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아마 여전히 반복문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for in 구문은 텍스트, read line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read라고 하는 걸 호출할 수 있도록 따로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통째로 다 아주 크지 않은 통째로 그냥 다 읽어버리고 그 바이너리의 내용을 분석하는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는 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사용을 하는데 딕셔너리처럼 비슷하게 생긴 피클 타입을 아예 읽어버리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저희는 일단은 텍스트 파일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요, 그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파일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가상머신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앱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쵸?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했을 때 뭐 램이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는 가상머신을 우리가 빌려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어디에다 저장하는 거냐면 구글 콜앱에서 빌려온 가상머신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션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파일이 남아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구글 콜앱하고 이 연결 세션이 끊어지게 되면 저장했었던 파일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컴퓨터를 빌려왔어요. 구글한테서.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구글에 반납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파일을 구글에서 보관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포맷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겠죠. 네.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실제로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어디에다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어디다 저장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면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계정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돼요. 그럼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를 먼저 만들까요? 목차는 어,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나중에 할게요. 쓰기, 읽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로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쓰기 이렇게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콜앱 노트북 그 환경에서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탭이 열렸다 닫혔다 하죠. 자, 위쪽에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 여기 폴더 모양처럼 생겼는데 폴더 모양 안에 뭐 구글 드라이브처럼 생겼죠. 이게 설명이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면 설명이 드라이브를 마운트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리눅스에서 드라이브를 마운트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USB 많이 사용하시죠? USB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딱 USB 사용할 준비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드라이브를 마운트 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USB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앱에서는 이 버튼 하나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니다. 억세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요. 당연히 연결하겠다라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마 그 혹시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크롬 자체에서 그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져 있으면 비밀번호 또 한 번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의 계정과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거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제하는 버튼이에요. 여러분들 USB 연결한 다음에 USB 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뽑아버려도 되긴 하지만 보통 USB 해제 한 다음에 빼잖아요. 이걸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운트는 USB 드라이브를 꽂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마운트 해제는 USB 드라이브를 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마운트를 했을 때 여기 폴더 하나가 더 생겨 있는 거 보이시죠?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이거 열어볼까요? 마이 드라이브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 구글 콜앱 드라이브예요. 아, 구글 콜앱이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여기를 여시면 네, 저는 폴더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제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가 많은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계정의 폴더 이름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코드를 어디다 저장하고 있냐면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코드들을 여기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 파일을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경로가 좀 복잡하죠. 경로가 드라이브부터 시작을 합니다. 드라이브,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밑에 콜앤 노트북스, 뭐 그 밑에 바로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폴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까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 위치를 복사하고 싶어요. 옆에 점점점이라고 보이나요? 점점점이라고 메뉴가 보이죠? 이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경로를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경로 복사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경로 이름이 복사가 된 거예요. 경로 이름이 복사가 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V만 해보세요. 컨트롤 V. 이게 경로 이름이에요. 저는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들의 폴더 이름을 쓰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타이핑하시는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한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에서 경로를 복사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는 폴더 이름이고요. 여기까지는 폴더 이름이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emails.txt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파일은 아직은 여기 그런 파일 없어요. 이런 파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파일 경로예요. 자, 실행할까요? 실행을 해주셔야 변수 이름이 만들어지겠죠. 실행을 해주셔야 변수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쓰기 모드로 하실 때도 with as 구문 이용하시면 돼요. 오픈. 아규먼트로 뭘 주시면 되냐면 파일 패스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모드를 주시면 되는데 write 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write 변수 만들어줘야 되죠.
f라고 변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write만 하면 되죠. write 메서드는 무슨 변수에서? as 뒤에 있는 변수 이름에서 write를 호출하시면 돼요. f.write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gmail.com 줄바꿈도 넣을게요. 이게 줄바꿈이라는 게. 하나 더 써볼까요? write 뭐, 길동 itwill.com 줄바꿈. 줄바꿈. 하나 더 해볼까요? f.write 뭐 똑같이 홍길동인데 뭐 네이버를 쓸 수도 있겠죠? 네이버.com 한 세 줄만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파일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에러가 없으면은요, 에러가 없는 경우에 이 폴더 밑에 보시면 emails.txt라고 하는 파일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작성하신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는 구글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콜앱 세션이 끊어지든 안 끊어지든 상관이 없겠죠. 그죠? 콜앱 세션이 끊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저장은 어디에 되어져 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구글 계정 해제하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거잖아. 용량만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럴 때 어떤 원본 파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뭐 CSV 파일이라든가 그런 파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디다 올려놓으시면 되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아니면 깃허브에 그렇게 해서 어,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깃허브보다 구글 드라이브가 조금 더 편한 게 그 콜앱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바로 버튼 하나만 가지고서 바로 연결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음, 콜앱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이라고만 해주면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이 되고 마치 그 구글에서 임대한 콜앱 가상 머신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USB를 꽂은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폴더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컨텐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컨텐트,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그 다음에 콜앱 노트북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파일 이름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쓰기. 여기서는 우리는 쓰기를 한 거죠. 쓰기를 한 거.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을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져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내용을 읽기. 방금 작성한 파일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작성된 파일을 읽겠다라고 하시면 read, open. 똑같은 파일을 오픈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파일, pass 이렇게 쓰시면 되고 as, f. 여기서는 모드 생략해도 되죠. 읽기 모드가 기본이기 때문에 read가 기본이기 때문에 모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 쓸까요? 한 줄씩 읽으면 되겠죠? 어디에서? 파일에서. 이게 파일에서 한 줄씩 읽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읽은 내용을 출력해 볼까요?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작성된 내용 그대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빈 줄이 자동으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파일을 쓸 때 끝에 줄바꿈을 넣었죠. 그리고 프린트 함수 자체가 또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하나씩 더 넣어주죠. 그러니까 빈줄이 하나씩 더 보이는 거예요. 그 빈줄을 제거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스트립 메서드 호출해 주시면 돼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해 주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별로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네. 텍스트 파일만 이렇게 다루실 때는
파이썬은 그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게 굉장히 쉽게 되어져 있어요. 파일을 오픈한다, 라이트 한다. 파일을 오픈한다, 리드 한다. 근데 리드 하는 것도 그냥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리드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만 사용하시면 우리가 리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어, 호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잘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연습하실 수 있는 파일 하나를 올려드릴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 GitHub에 뭔가를 좀 작업을 좀 해야 돼서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 조금 일찍 쉬고요. 저희 12분이니까 27분에 시작할게요. 괜찮죠? 네.
일반이 진짜 생각이 좀